너희 둘이 친구인지 몰랐어. 이런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I didn't know you two were friends. I didn't know. 나 몰랐어. You two were friends. 너희 둘이 친구였다는 걸. 와, 나 너희 둘 친구인지 몰랐어. 세 번 같이 말해볼까요? I didn't know you two were friends. I didn't know you two were friends. I didn't know you two were friends.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정말? 우리 꽤 친해. 이 말은 영어로 We're pretty close. close의 경우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이런 뜻 말고도 여기에서처럼 사이가 가까운, 감정적 거리가 가까워서 친밀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He's my close friend. 그 애는 내 친한 친구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꽤 친해. 세 번 말해볼까요? We're pretty close. We're pretty close. We're pretty close. 그 애는 거의 가족 같은 친구야. 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가족 같은 친구,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He's kind of a family friend. A family friend. A family friend 하면 우리 가족과도 시간을 자주 보낼 만큼 가족처럼 여겨지는 친구를 말하는데요. 우리 각자 한 명씩 가족 같은 친구를 떠올려 보시고 이 문장을 같이 연습해 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여성분일 경우엔 주어를 sh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He's kind of a family friend. He's kind of a family friend. He's kind of a family friend. 그럼 반대로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을 때 우리 별로 안 친해. 이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We are not that close. 그렇게까지 아닌, 별로 그닥 아닌 이런 뉘앙스를 전하고 싶을 땐 not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렇게까지 춥진 않네. 이 말은 It's not that cold today. It's not that cold today.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친한 건 아니야. 같이 소리내어 말해볼게요. We are not that close. We are not that close. We are not that close. 그 애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이 말은 영어로 He's just a casual acquaintance. acquaintance 라는 단어는 아는 사람, 흔히 우리가 지인이라고 말하는 사이, 친구만큼 친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 단어만 세 번 먼저 발음해 보실게요. acquaintance, acquaintance, acquaintance. 그런데 이 단어 앞에 casual 이라는 형용사를 넣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asual의 의미가 뭔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평상복, 평상시의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어서도 이 단어는 가벼운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우정이 깊은 게 아니라 조금은 가벼운, 뭔가 표면적인 사이. 그래서 a casual acquaintance 하면 잘은 모르지만 가볍게 조금 아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그 남자애는 그냥 좀 아는 사이야. 영어로 말해봅니다. He's just a casual acquaintance. He's just a casual acquaintance. He's just a casual acquaintance. 그 애는 건너 건너 아는 친구야. 지인 중에서도 건너 아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땐 영어로 She's my friend's friend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My friend's friend. 말 그대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내 친구의 친구. A friend of a friend.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말고 대신에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a friend of a friend
라고 말해볼 수도 있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걔네들은 건너 아는 친구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이 문장에서 주어 she랑 비동사 is 대신에 they are 그리고 맨 마지막에 friend 대신에 복수 형태로 friends를 사용해서 They are my friends' friends. They are my friends' friends 하시면 되겠죠? 아, 그 여자애 내 친구의 친구. 건너 아는 친구야. 문장 영어로 연습해 봅니다. She's my friend's friend. She's my friend's friend. She's my friend's friend. 우리 친구하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 말은 영어로 Let's be friends. 너와 내가 함께 친구하자는 의미이므로 friends 끝에 s를 붙여 복수 형태로 사용하신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해지자. 3번 말해볼까요? Let's be friends. Let's be friends. Let's be friends. 그 애랑 더 친하게 지내봐. 정말 괜찮은 친구여서 잘 지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You should get to know him better. 뭐 다양한 표현으로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get to know, 알게 되다, 알아간다는 거죠. Let's get to know each other. 우리 서로 더 알아가요. 이런 말 할 때도 get to know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should에 관해서 같이 연습해 봤었죠?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추천해 주거나 권유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You should get to know him better. 그 애를 더 잘 알게 되면 좋아. 그러니까 더 잘 알아가 봐. 더 친하게 지내봐. 이런 뉘앙스를 기억하시면서 3번 소리내어 말해볼게요. You should get to know him better. You should get to know him better. You should get to know him better. 성향도 비슷해서 친해지기 시작하면 분명 너희 둘이 죽이 잘 맞을 거야. I'm sure you two would really hit it off. hit it off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말로는 죽이 잘 맞다, 쿵짝이 잘 맞다, 호흡이 척척 맞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처럼 오래된 친구 사이가 아니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잘 통하거나 잘 맞을 것 같을 때 친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여자애랑 소개팅 어땠어? How was your blind date with her? 좋았어. 정말 잘 맞았거든. Great. We hit it off.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뭔가 공통 관심사라든지 취향 같은 게 잘 맞아서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을 때 이럴 때 쓰는 바로 표현이 hit it off 인데요. 덩어리 표현만 먼저 입에 익숙하게 해볼까요? hit it off, hit it off, hit it off. I'm sure. 야, 내가 확신하는데 분명히 you two, 너희 둘이 would really hit it off. 진짜 죽이 잘 맞을 거야.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I'm sure you two would really hit it off. I'm sure you two would really hit it off. I'm sure you two would really hit it off.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hit it off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됐어. 우리 중마고우야. 이런 말은 영어로 We go way back. 이 표현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미드에 꽤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Go back, 이전으로 돌아가다, 과거로 돌아가다 라는 표현과 way, 완전히, 강조할 때 완전 이런 뜻을 전해주는 way가 합쳐져서 We go way back. 우리 알고 지낸 지 완전 오래됐어. 완전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way가
강조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완전, way 여기에 강세를 조금 더 두게 되면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겠죠? 우리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 무지 오래된 친구라고 영어로 말해봅니다. We go way back. We go way back. We go way back. 수고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 이런 질문, 영어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How long have you two been together?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ou two been together? 너희 두 사람이 함께 쭉 있어 왔냐는 거죠? 우리 전에 동사 see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만나다 라는 거 말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너희 둘이 서로 얼마나 오래 쭉 만나왔어? 교제해왔어? 이런 의미로 동사 see를 사용하여 How long have you two been seeing each other? How long have you two been seeing each other?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 만난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이 말은 어제 연습해본 표현들 중에 We go way back 이렇게 대답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오늘 훈련해 볼 문장 너희 둘이 얼마나 오래 사귀었어? 영어로 3번 질문해 볼까요? How long have you two been together? How long have you two been together? How long have you two been together?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사람이야. 제시카 존스라는 미드에 등장하는 대사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잘 쓰진 않더라도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또 영화를 볼 때 알아듣기 위해서 한번 이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I'm the only one who matches you. I'm the only one. 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유일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뒤에 who matches you 라고 나와 있네요. 동사 match에는 어울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who matches you, 너에게 어울리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되겠네요. 약간 좀 오글거릴지라도 영어로 한번 멋지게 대사를 읊어볼까요? I'm the only one who matches you. I'm the only one who matches you. I'm the only one who matches you. 또 다른 로맨틱한 표현도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우린 천생연분이야.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We are made for each other. We are made. 우리는 만들어졌다.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태초부터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이게 천생연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 맺어준 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 match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짝. 우린 천생연분이야. We are a match made in heaven.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made for each other 또는 서로에게 완벽하다는 의미로 perfect for each other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함께 연습해 볼게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We are made for each other. We are made for each other. We are made for each other.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야,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You two are a perfect match. 이 둘 완벽한 커플이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런 의미죠. 물론 You two look great together.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정말 좋아 보인다.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까는 동사 매치가 들어간 문장을 연습해 봤으니까 이제는 명사 매치가 들어간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You two are a perfect match. You two are a perfect match. You two are a perfect match.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야. 데이트 신청하다 라는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m going to ask her out. Ask somebody out 하면 누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 라는 말입니다. 나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3번 말해봅니다. I'm going to ask her out. I'm going to ask her out. I'm going to ask her out. 그 말을 들은 친구,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만 쫓아다녀, 걔 임자 있어. 충격적인 이 말, 영어로는 Stop chasing after her. She's off the market. Chase after 하면 뭐뭐를 뒤쫓다 라는 뜻이니까 Stop chasing after her 하면 그 여자애 그만 쫓아다녀가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핵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off the market. 전치사 off는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 따라서 off the market 하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네요. 왜 우리말에서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할 때 품절녀, 품절남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ff the market. 시장에 더 이상 없는, 품절된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말은 I'm off the market right now. I'm off the market right now. 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만 쫓아다녀. 그 여자의 남친 있어. 품절녀야. 3번 말해봅니다. Stop chasing after her. She's off the market. Stop chasing after her. She's off the market. Stop chasing after her. She's off the market. 그만 쫓아다녀야 할 이유가 꼭 상대방이 연애 중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과분할 때 그 여자애 오르지 못할 나무야. 야, 꿈도 꾸지 마. 이런 표현 역시 미드나 영화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She's out of your league. league 하면 메이저리그 야구 이런 말 하듯이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있어서의 수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 of your league 하면 너의 수준 바뀌다, 너한텐 너무 과분하다, 노는 물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겐 너무 과분한 그녀라는 영화 제목의 원제가 She's out of my league 였고요. 또 너무도 유명한 미드 모던 패밀리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했고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는 He's totally out of our league. 그는 완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예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저희도 입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볼게요. 그 여자의 꿈도 꾸지 마. 택도 없어. 오르지 못할 나무래도 She is out of your league. She is out of your league. She is out of your league.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면 우린 처음 만났을 때 바로 통했어.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When we first met, we just clicked right away.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We just clicked right away. 우리는 바로 통했어. 여기서 click, 동사 클릭은 마우스를 딸깍하고 누르는 것 말고도 마음이 통하다, 잘 맞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어제 연습해본 hit it off 표현처럼 친구끼리 만나자마자 바로 통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든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처음 만났을 때 바로 통했어. 3번 말해봅니다.
When we first met, we just clicked right away. When we first met, we just clicked right away. When we first met, we just clicked right away. 나 그 사람한테 푹 빠진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아. 완전 반했어. 이런 말은 영어로 I think I'm really into him. into가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죠? 그 이미지 그대로 그 사람한테 푹 빠진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ally가 들어가서 그게 더 강조되고 있고요. 3번 소리내어 말해볼게요. I think I'm really into him. I think I'm really into him. I think I'm really into him. I'm really into는 꼭 사람한테 빠져 있는 거 말고도 어떤 취미나 활동 같은 것에 빠져 있거나 꽂혀 있다고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동사 플러스 into를 활용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너 요즘 관심사가 뭐야? 뭐에 꽂혀 있어?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우리가 흔히 뭐뭐에 관심 있다 하면 be interested in만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나타내는 be into something 이 표현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푹 빠져 있는 거 있어? 요새 뭐에 관심 있어? 영어로 질문해 봅니다.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수고하셨습니다. 마감을 맞추려고 이틀 밤을 꼬박 샜어. 이 말은 영어로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to meet my deadline. 우선 stay up이라는 표현은 stay, 머물러 있는 거죠. up, 일어나 있는 상태로. 따라서 stay up, 자지 않고 깨어 있다. 평상시보다 더 늦게까지 안 자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밤을 꼬박 샜어. 이 말은 밤새도록 all night를 뒤에 붙여서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 밤을 샌 거니까 two nights를 붙이시면 되고 내리, 꼬박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straight까지 더해주시면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나 이틀 밤을 꼬박 샜어가 되겠네요. 이 문장만 먼저 3번 말해봅니다.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샌 이유가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to meet my deadline. 마감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기한을 맞추다, 마감을 지키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동사는 meet을 씁니다. meet the deadline, meet my deadline. to meet my deadline, 마감을 맞추려고 이 부분만 또 3번 말해볼게요. to meet my deadline, to meet my deadline, to meet my deadline. 자, 그럼 전체 문장 연습해봅니다. 나 마감 맞추려고 이틀 밤을 꼬박 샜어.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to meet my deadline.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to meet my deadline. I stayed up 2 nights straight to meet my deadline. 깨어있기가 너무 힘들어. It's so hard to stay awake. It's so hard. 너무 힘들다. To stay awake.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게. 전체 문장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서 감정을 담아 말해볼게요. It's so hard to stay awake. It's so hard to stay awake. It's so hard to stay awake. 쉬엄쉬엄 해. 이런 말을 정말 해줘야겠죠? Take it easy. 물론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해. Take your time.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Take it easy의 경우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처럼 야, 피곤해 보인다. 좀 쉬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일해.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take it easy. 또 누군가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떨며 겁을 먹고 있을 때 진정해, take it easy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화의 마무리에 편히 쉬어, 잘 가, 잘 지내 이런 의미로 take it easy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 한 번씩 연습해 볼 텐데요. 역시 느낌을 살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쉬엄쉬엄 해. Take it easy. 진정해. Take it easy. 안녕. 잘 지내. Take it easy. 자도 계속 피곤하네. 이런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No matter how much I sleep, I still feel tired. No matter how much 주어 동사 하면 아무리 많이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No matter how much I sleep. 내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더라도 이 부분만 먼저 3번 입에 익숙하게 해봅니다. No matter how much I sleep. No matter how much I sleep. No matter how much I sleep. 그랬는데도 나는 아직도 피곤하다. I still feel tired. Still, 아직도, 여전히 이런 느낌이 훨씬 살아나고 있죠. 또 이 부분만 3번 말해볼게요. I still feel tired. I still feel tired. I still feel tired. 이제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엄청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네. 와, 자도 계속 피곤해. No matter how much I sleep, I still feel tired. No matter how much I sleep, I still feel tired. No matter how much I sleep, I still feel tired. 이 표현 말고도 I sleep and sleep. 자고 또 잤어. But 근데도 I still feel tired. 아직도 피곤해. I sleep and sleep, but I still feel tired.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 말은 영어로 I'm suffering from insomnia these days. 불면증은 영어로 insomnia. 이 단어만 3번 말해볼까요? insomnia, insomnia, insomnia. 불면증을 겪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라고 할 때는 질병이나 고통 등으로 괴로워하다, 고생하다 라는 뜻의 suffer from을 사용해서 suffer from insomnia, suffer from insomnia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 문장, 나 요새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야. I'm suffering from insomnia these days. I'm suffering from insomnia these days. I'm suffering from insomnia these days. 머리가 지끈거려. 이런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I have a pounding headache. 나 머리 아파 라는 말을 할 때 I have a headache 한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쿵쿵거리는 이미지의 pound를 넣어서 I have a pounding headache 하면 머리가 욱신거려, 지끈거려, 뭔가 쿵쿵 두들기듯이 아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I have a throbbing headache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throb 역시 욱신거리다, 지끈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려. 첫 번째 문장으로 3번, 두 번째 문장으로 3번 말해봅니다. I have a pounding headache. I have a pounding headache. I have a pounding headache. I have a throbbing headache. I have a throbbing headache. I have a throbbing headache.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병원에는 다녀왔어? Did you see a doctor? 병원에 가다 라고 할 때 see a doctor 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갔다 왔어? 하고 과거형으로 질문해야 하니까 Did you see a docto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번 질문해 볼까요?
Did you see a doctor? Did you see a doctor? Did you see a doctor? 주사는 너무 무서워. 병원에 가기 싫은 이유들 중에 하나죠. 영어로는 I'm so scared of injections. 주사는 영어로 injection, in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비동사 플러스 scared of 하면 뭐뭐를 무서워하다, 겁내다 라는 뜻이니까 나 주사 너무 무서워. 이 문장은 I'm so scared of injections. 두 번 더 말해볼까요? I'm so scared of injections. I'm so scared of injections. 나 링거 맞았어. 링거는 영어로 ringer 이렇게 하는 걸까요? I got an IV injection. 링거는 IV라고 하는데 정맥으로 들어가는 정맥 주사. intravenous. intravenou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다라는 표현은 get an IV 또는 동사 have를 써서 have an IV라고 하는데요. 아까 injection이라는 단어도 연습해 봤으니까 이 단어까지 붙여서 나 링거 주사 맞고 왔어. 3번 말해볼까요? I got an IV injection. I got an IV injection. I got an IV injection. 링거 맞는 거 꽤 효과 있어. Getting an IV injection works very well for me. Getting an IV injection, 링거 맞는 것은 works, 효과가 있다. 동사 work에는 효과가 있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very well, 꽤 많이 효과적이네요. For me, 나한테.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함께 3번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Getting an IV injection works very well for me. Getting an IV injection works very well for me. Getting an IV injection works very well for me.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계획을 짜고 한 달이나 한 주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다이어리 많이들 사시잖아요. 새해 다이어리 샀어? 영어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Did you get the planner for next year?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다이어리는 planner이라고 합니다. 다이어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일기장의 뜻이고 그치만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diary라는 단어도 앞으로의 할 일이나 일정을 적어 넣는 수첩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니까 스케줄을 관리하는 수첩이나 메모장은 영어로 planner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어로는 organizer, schedule book, pocket calendar 등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너 새해 다이어리 샀어? 3번 물어봅니다. Did you get the planner for next year? Did you get the planner for next year? Did you get the planner for next year?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다이어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is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secret 하면 비밀 말고도 비결이나 비법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죠. My secret, 내 비결, 어떤 비결이냐 하면 of managing time well, 시간을 잘 관리하는 manage one's time well 하면 누군가의 시간을 잘 관리하다, 시간을 잘 활용하다. 예를 들어 manage your time well 하면 너 시간 관리 잘해.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비결. 우선 이 덩어리 표현만 3번 입에 익숙해지게 말해봅니다.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이것이 is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make
the most of something 하면 뭔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You have to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ies. You have to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ies.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 기회를 10분 이용해야 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플래너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덩어리 표현만 또 연습을 해볼게요.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그럼 전체 문장 연결해 봅니다.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법은 다이어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is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is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My secret of managing time well is to make the most of my planner. 이번이 나의 첫 해외여행이니 최대한 즐겁게 보낼 거야. 이런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It's my first trip abroad, so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it. 네, 사실 이 문장은 make the most of something 표현을 복습해 보려고 넣어봤는데요. It's my first trip abroad. 나의 첫 해외여행이야. So, 그래서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it. 난 그 여행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 다시 말해, 최대한 만끽할 거야. 최대한 즐기고 올 거야. 이런 상황, 이런 뉘앙스로도 make the most of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3번 말해봅니다. It's my first trip abroad, so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it. It's my first trip abroad, so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it. It's my first trip abroad, so I'm going to make the most of it. 제가 수업할 때 주로 PPT를 활용하고 추가로 칠판에 쓸 일이 있을 때는 매직펜을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없을 때 매직펜 있으세요? 영어로는 Do you have a marker? 라고 합니다. 아마 맞다 마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Do you have a magic pen? 이라고 하면 마법의 펜이 있나요? 뭔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에 나오는 대사가 됩니다. 매직이나 magic marker 이건 상품명을 말하죠. 매직펜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리시면서 3번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marker? Do you have a marker? Do you have a marker? 있긴 있는데 매직펜 거의 다 썼어. 그래서 잘 안 나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The marker is almost used up. Be used up. 뭔가를 다 써서 소모되는 이미지. 주어를 다 써서 없어졌어. 동났어. 이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수동태로 be used up. The marker is almost used up. 매직펜 거의 다 썼어. 다 닳아버렸어. 3번 말해봅니다. The marker is almost used up. The marker is almost used up. The marker is almost used up. 응용 표현 연습을 위해서 나 진짜 불태웠어. 내 모든 힘을 다 쏟았어. 아주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뭔가를 했을 때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어로는 I used up all my energy. 이전 문장은 사람에 의해서 사물 주어가 쓰임을 당한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used up 했다면 이번엔 사람인 주어가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used up. I used up all my energy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진짜 모든 힘을 다 쏟았잖아. 하얗게 불태웠다니까. 이런 느낌으로 3번 말해볼게요. I used up all my energy. I used up all my energy. I used up all my energy. 펜으로 뭔가를 썼는데 틀렸네요. 지우려고 보니까 화이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옆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화이트 좀 빌릴 수 있을까? 화이트.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Can I borrow a whiteout? Can I borrow 하면 내가 뭐 좀 빌릴 수 있을까? 빌려도 될까? 이런 말할 때 쓴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문제는 화이트인데요. white. 하얗게 지우거나 덮어버려서 out. 틀린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걸 연상해 보신다면 아마 이 단어를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발음은 white out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white out, white 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말고 수정 테이프, 수정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수정 테이프는 correction tape, correction tape. 수정액은 correction fluid, correction fluid 라고도 합니다. 표현이 길다 보니까 white out 라고 많이 말하는 편이고요. 화이트 좀 빌릴 수 있을까? 3번 질문합니다. Can I borrow a whiteout? Can I borrow a whiteout? Can I borrow a whiteout? 샤프는 얼마예요? 이제 이쯤 되면 아, 샤프는 영어로 sharp는 아니겠구나 하실 텐데요. 이 문장 영어로는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샤프는 영어로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기계로 작동하는 연필이라는 거죠. 만약 a sharp pencil 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샤프가 아니라 끝이 뾰족한 연필이 되는 겁니다. 이 샤프 얼마예요? 3번 연습해 볼게요.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샤프심이 다 떨어졌어. 이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I'm out of leads for my mechanical pencil. L-E-A-D, lead 하면 샤프심이나 연필심을 말하는데요. be out of something 하면 다 써서 없다, 바닥났다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m out of leads. 나 심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 심은 for my mechanical pencil. 샤프에 필요한 샤프심을 말하는 거였네요.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나 샤프심 다 썼어. I'm out of leads for my mechanical pencil. I'm out of leads for my mechanical pencil. I'm out of leads for my mechanical pencil.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적힌 종이를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게 없네요. 앞정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 thumbtack? 앞정은 영어로 thumbtack, thumbtack 하거나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의 thumb을 빼고 그냥 tack, tack이라고도 합니다. 앞정이라는 단어 또한 영국에서는 a drawing pin 이라고 한다는데요. 저희는 미국식 영어를 주로 배우고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Do you have a thumbtack? 3번 연습해 볼게요. Do you have a thumbtack? Do you have a thumbtack? Do you have a thumbtack?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항 입국 심사에서 주로 듣게 되거나 답하게 될 문장들 함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May I see your passport? 물론 더 간단하게 Your passport please 또는 Would you show me your passport? Please give me your passport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passport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거. 왜 비행기에 탔을 때도 승무원이 여권과 비행기표를 보여주시겠어요? Can I see your passport and boarding pass? 이렇게 물어보죠. 표현이 익숙해지도록 3번 말해봅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see your passport?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네, 여권을 건네주는 상황 떠올리시면서 3번 연습해 봅니다.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더 간단하게 here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요. Where are you coming from? 또는 Where are you from?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Where are you from? 대한민국 여권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확인차 뭔가 국적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Where are you coming from? 또는 Where have you come from? 출발한 곳, 어디를 경유해서 왔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은 많이들 아실 것 같으니까 어느 공항에서 오시는 건가요? 이 문장으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시니까 한국 인천에서 출발했어요. I'm coming from Incheon, Korea.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서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같이 대답해 볼게요. I'm coming from Incheon, Korea. I'm coming from Incheon, Korea. I'm coming from Incheon, Korea.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입국 심사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중 하나이죠.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뭔가요? Of your visit. 당신 방문의. 목적은 purpose, purpose고 방문은 visit, visit. 그리고 당연히 what is를 줄여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전체 문장 3번 연습해 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왜 이곳에 왔나요? 라는 말로 Why have you come here? 라고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답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여행으로 많이 나가시니까 관광 왔어요. I'm here for sightseeing. 다양한 답변들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으로는 I'm here.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각자의 입국 이유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I'm here for a trip. 여행하러 왔어요. I'm here to study. 공부하러 왔습니다. I'm here on business. 사업차 왔어요. 출장 중이에요. 등등 다양한 답변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관의 다소 무뚝뚝한 표정에 당황해서 갑자기 문장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더 심플하게 sightseeing sir, sightseeing sir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왔어요. 전체 문장 소리내어 훈련해 봅니다. I'm here for sightseeing. I'm here for sightseeing. I'm here for sightseeing. 어디에서 묵으실 건가요? Where are you staying? 좀 더 구체적으로 Where are you staying in New York? 이렇게 그 지역이 붙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 묵으실 예정인가요? 3번 연습해 볼게요.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해외에서 택시를 탈 때도 그렇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아예 주소를 적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자,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 호텔이요. 여기 주소입니다. At this hotel, here's the address. 같이 주소 보여주면서 건네주면서 말해봅니다. At this hotel, here's the address. At this hotel, here's the address. At this hotel, here's the address.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Okay, thank you. Have a nice trip.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추가 질문. 얼마 동안 머무르시나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이 문장 익숙해지도록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그럼 당연히 머무는 기간을 숫자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저희는 예를 들어 2주라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2주 동안 있을 거예요. For 2 weeks. 이틀이요 하면은 for 2 days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 더 같이 대답해 봅니다. For 2 weeks. For 2 weeks. For 2 weeks.